장례식장에 검은 정적이 흐르던 순간 찢어진 옷의 청년이 비를 맞은 채 들어섰다. 저기 노숙자 아니야?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때 한 여인의 시선이 청년에게 꽂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청년의 눈매가 기억 속 아이와 겹쳤다.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쥔 그녀.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날 묻혀있던 과거가 깨어났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미옥은 72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전설로 불렸어요. 자수성가의 신화. 사람들은 미옥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70년대 미옥은 봉제 공장 미싱사였어요. 18살에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터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90년대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미옥은 버텼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생활용품 대기업을 일궜습니다. 정미옥 회장. 이제 모두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미옥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미옥은 일어났습니다. 혼자였어요. 넓은 침실, 고급 침대.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었어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늙었구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식탁이 있었어요. 혼자 앉기엔 너무 컸습니다. 가정부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드세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미옥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아침을 먹는데 비서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미옥은 서류를 받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협력사 미팅, 오후 5시 기자 간담회. 일정이 빡빡하십니다. 미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8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미옥은 혼자 남았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 차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 건물은 높았어요. 30층이었습니다. 미옥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미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미옥은 서류를 보며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서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회장실에서요. 또 혼자. 오후에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이었어요. 정원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혼자였어요.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식사 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옆 서랍을 봤습니다. 또 보고 싶어지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옥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봤어요. 사진 속에 젊은 미옥이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울고 있었어요. 아, 미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미옥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 문 앞이었어요. 사라져. 제발 사라져. 미옥은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울면서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옥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기를 잊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미안해. 내 아들. 미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도망쳤구나. 이제는 너무 늦었어. 미옥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미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영수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미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갑자기. 언제요? 어젯밤입니다. 장례식은 모레입니다. 미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영수 씨. 김영수는 미옥의 평생 친구였습니다. 70년대 함께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80년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를 함께 버텼어요. 평생 동업자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미옥은 울었습니다.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미옥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미옥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김영수가 웃고 있었어요. 영수 씨. 미옥은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곧 갈게요. 미옥은 한참을 영정 앞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옥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기, 뭐야? 노숙자 아니야? 장례식장에 왜 저런 사람이? 미옥은 밖을 봤습니다. 비오는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찢어진 점퍼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 더러운 옷. 청년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취한 거 아니야? 경비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청년은 영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옥의 시선이 청년의 얼굴에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청년의 눈매, 턱선, 코 모양, 모두 기억 속 그 아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미옥은 손이 떨렸어요. 청년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어요. 깊게. 김영수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났어요. 미옥은 청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내 아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미옥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청년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청년, 누군지 알아봐요. 네, 어떤 청년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비서는 청년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누구죠? 이름은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미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이는요? 28이라고 합니다. 28. 미옥은 계산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기를 버렸을 때 지금 28이면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알아봐요. 네. 비서는 다시 알아봤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아원? 네. 최근까지 공사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일을 못 구했다고 합니다. 미옥은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옥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지?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미옥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미옥은 급히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미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옥은 말을 잃었어요. 이 눈, 분명히, 네?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기, 성함이 박도연입니다. 김영수 사장님을 아셨나요? 네. 옛날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요?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아원에 계실 때 후원해 주셨습니다. 미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수 씨가 이 아이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잠깐. 미옥은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청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미옥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 일까?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 씨, 당신이 지켜봤던 거예요? 내 아들을. 당신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미옥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미옥은 장례식장 밖을 보고 있었어요. 청년이 아직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미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저기 서 있지?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미옥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가야 해. 말을 걸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일까? 미옥은 몇 번이나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그 아이는 이미. 미옥은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버린 그날, 살아있을까? 무사할까? 평생 궁금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지? 결국 미옥은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청년, 더 자세히 알아봐요. 더요? 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알겠습니다. 비서는 나갔습니다. 미옥은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비서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알아봤습니다. 말해봐요. 박도현, 28살입니다. 계속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미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는요? 모릅니다. 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언제 고아원에 왔대요? 갓난아기 때라고 합니다. 미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지금은 어디 사나요? 비서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해봐요. 정처 없이 떠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요. 미옥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디서 자나요? 서울역 근처라고 합니다. 서울역이요? 네. 지하 통로에서. 미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회장님, 서울역으로 가요. 하지만 빨리요. 운전기사는 차를 출발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밤이 되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미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미옥은 지하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종이박스를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고 있다고? 한쪽 구석에 도연이 보였습니다.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젖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미옥은 다가갔습니다. 멈춰 섰어요. 도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추운 듯 했습니다. 미옥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죠. 안 돼요. 저 아이를.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해요. 내 아들이에요. 회장님, 내가 버린 아이예요. 비서는 놀랐습니다. 네. 미옥은 도연을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전 내가 버린 아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미옥은 일어섰습니다. 가요. 네. 돌아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미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지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미옥은 옛 직원을 불렀습니다. 김영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김영수 사장님, 고아원 후원하셨죠? 네. 오래전부터요. 어떤 고아원이었나요? 직원은 생각했습니다. 희망 고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박도연이라는 아이 있었나요? 박도연요? 직원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는 건 아니고 들었어요. 그 아이 특별했습니다. 특별했다고요? 네. 김 사장님이 각별히 챙기셨어요. 미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글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뭔가요? 그 아이
입양될 뻔했대요. 입양이요? 네. 좋은 가정에. 하지만 누군가 막았답니다. 미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요? 모릅니다. 하지만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관련되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미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왜 입양을 막았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계속 도연을 생각했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 미옥은 몰래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네, 회장님. 미옥은 지하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을 찾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이박스 위에 누워 있었어요. 미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미옥은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도연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을 꺼냈어요. 세어봤습니다. 1,500원입니다. 네. 도연은 동전을 건넸습니다. 미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게 전부구나. 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아껴 먹었습니다. 미옥은 멀리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도연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지하 통로로 향했어요. 미옥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종이박스에 다시 누웠습니다. 추운 밤이었어요. 미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해 미옥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5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야. 확실해. 미옥은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더 알아봐요. 무엇을요? 박도연에 대해서요. 더 알아보라고요? 네. 과거 기록 모두요. 비서는 며칠 동안 조사했습니다. 고아원 기록, 학교 기록, 모든 걸 찾았어요. 일주일 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미옥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박도현, 28세. 고아원 입소생 후 2개월. 입소 날짜 50년 전 2월 15일. 미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2월 15일. 미옥이 아기를 버린 날이었습니다. 맞아. 내 아들이야.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입양 예정 3번. 모두 취소됨. 미옥은 놀랐습니다. 3번이나 취소 사유 미상. 하지만 후원자 있음. 후원자 김영수. 미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수 씨, 당신이 왜 입양을 막았어? 미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김영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유족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회장님. 유족이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유품 중에 편지 같은 거 있나요? 편지요? 네. 저한테 쓴, 있습니다. 유족은 서재로 갔습니다.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 회장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렸어요. 읽어보세요. 미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영수의 글씨였습니다. 미옥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고백할 게 있다. 미옥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를 내가 지켜보았다. 미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 왔을 때 알았다. 내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를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지켰다. 하지만 잘못했다.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될 때마다 막았다. 내 인생의 벌이 될까봐. 내가 성공한 후에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미옥은 편지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막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 당신이 막았던 거예요? 미옥은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 아들을, 왜? 유족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2번 버렸구나. 처음엔 내가 버렸고, 두 번째는 영수 씨가. 미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미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50년 동안 뭘 한 거야? 미옥은 울었습니다. 아들을 2번이나 버렸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직접, 두 번째는 모른 척. 미옥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수 씨, 당신도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난 찾지도 않았어. 미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다음 날 미옥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비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미옥은 쓰러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과로입니다. 스트레스도 심하시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옥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도연이를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비서가 매일 왔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푹 쉬세요. 비서가 간 후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지하 통로에서 자고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미옥은 잠들지 못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미옥은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미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옥은 지하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도연을 찾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연이 누워있지 않았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옥은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미옥은 도연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 미옥은 전화를 꺼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도연을 실었어요. 미옥도 함께 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미옥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구급대원은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미옥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분. 폐렴입니다. 폐렴이요? 네. 오래 방치하셨어요. 위험합니다. 미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 할 수 있나요? 입원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미옥은 울었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제발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미옥은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들아. 미옥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새 미옥은 중환자실 앞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서가 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병원에서 난리 났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미옥은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아들이 있어요. 네. 50년 전, 내가 버린 아이. 비서는 놀랐습니다. 그럼, 박도연 씨가? 네. 내 아들이에요. 미옥은 울었습니다. 죽게 내버려둘 뻔했어요. 회장님, 수술비, 입원비 다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도연 씨한테 제가 누군지 말하지 마세요. 왜요? 자격이 없어요. 미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라고 할 자격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미옥은 매일 병실 문 앞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뭐라고? 말하지. 미옥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한 번만 살아있는 얼굴을 보고 싶어.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많이 나아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미옥은 여전히 병실 밖에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미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의식도 돌아오셨어요. 다행이다.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냥 밖에 있을게요.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들어갔습니다. 미옥는 유리창으로 봤어요.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깨어났구나. 미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데려왔나요? 모르시겠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보호자라고 하셨는데.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호자요? 저한테 그런 분 없는데. 그래요? 이상하네요. 며칠 후 도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술비랑 입원비는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네, 제가 돈이 없는데 후원자가 계십니다. 후원자요? 네, 익명으로 내셨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죠?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 보였어요. 늙은 여자였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지?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갔어요. 미옥은 창가에서 도연을 봤습니다. 퇴원하는구나. 이제 어디로 갈까? 미옥은 불안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도연 씨, 따라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을 탔어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또 지하 통로로 가는구나. 비서는 미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역시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도연 씨를 돕고 싶어요. 어떻게요? 집을 구해줘요. 집이요? 네. 작은 원룸이라도 안전한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요. 일자리까지요? 네. 도연 씨가 다시 살 수 있게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줘야 해요. 이제라도. 며칠 후 비서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도연은 놀랐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한 재단의 직원입니다. 재단이요? 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곳입니다.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왜 저를?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후원자분이 계속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비서는 미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옥은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야 하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지만 미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회장님? 직접 만나야겠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미옥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도연이 보였습니다. 종이박스에 앉아 있었어요. 미옥은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옥을 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미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본? 네, 맞아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미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예요. 뭔데요? 미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말해야 해. 이제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기, 도연 씨. 네, 고아원. 어디서 자라셨나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요. 김영수 사장님한테서요. 아, 사장님. 도연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은인이셨어요. 후원도 해주시고. 미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 씨, 혹시, 네, 부모님, 찾고 싶지 않으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찾아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이니까요. 미옥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네, 정말 미안해요. 미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놀라 물러섰어요. 왜 그러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옥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제가. 미옥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연 씨, 사실은, 네, 저는.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예요.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50년 전, 제가 당신을 버렸어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미옥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도연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게 나예요? 네, 당신이에요. 도연은 사진을 보며 떨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가난했어요. 혼자였고. 미옥은 울먹였습니다.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50년 동안 저 혼자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맞으며 자랐고 입양도 못 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옥은 계속 울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가세요. 도연 씨, 저한테 엄마 없어요. 제발 가라고요.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미옥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밖에서 미옥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옥은 다시 가지 못했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한테 엄마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미옥은 그곳에 갔어요. 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미옥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수 씨, 도연이를 만났어요.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당연하죠. 50년 동안 뭘 했는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미옥은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도연 씨? 왜 여기 계세요? 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연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절을 했어요.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미옥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또, 뭐예요? 영수 씨가 당신을 지켜봤어요. 알아요. 후원해 주셨죠?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미옥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영수의 유서였어요. 이걸 읽어봐요. 도연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양을 막았다고요? 네. 3번이나.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를 지키려고. 미옥은 울었습니다. 제 성공을 지키려고 당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도연은 편지를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2번 버려진 거예요. 미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한 번도 엄마 노릇 못해서.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왜 저였어요? 왜 저만. 미옥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네. 저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미옥은 도연을 봤습니다. 그냥 살아만 계셔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필요 없어도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미옥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마워. 용서는 못해요. 도연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옥은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있었어요. 안기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도연 씨, 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뭐요? 집, 일자리, 필요하지 않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럼, 하지만 엄마로서가 아니라. 도연은 미옥을 봤습니다. 그냥 후원자로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미옥도 웃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미옥은 회사 이사회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50년 충분히 일했습니다. 미옥은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미옥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옥은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담긴 곳이었어요. 이제 떠나는구나. 미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는 없어.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미옥이 새로 산 집이었어요.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이 있었습니다. 미옥이 직접 꽃을 심었어요. 여기가 좋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요. 도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밝아졌어요. 일은 어때요? 좋아요. 재단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미옥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도연을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연 씨가 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회사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충분히 일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미옥은 웃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미옥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네, 여기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저랑요? 네.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미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싫으면 괜찮아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죠? 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미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일주일 후 도연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은 이쪽이에요. 미옥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천천히. 짐 푸세요. 도연은 짐을 풀었습니다. 옷, 책,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옥은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하는 거였어요. 밥 됐어요. 도연이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많이 하셨네요. 많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밥을 먹는데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봐요. 미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요. 고마워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함께 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네, 이상해요.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미웠는데 도연은 솔직했습니다. 지금은 편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저도 놀라워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옥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미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꿨어요. 여기 꽃 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심을까요? 장미. 어때요? 좋아요.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재단에서 아이들 만났어요. 고아원 아이들요? 네. 후원금 전달하러 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더라고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저도 저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니까요. 도연은 밝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뭐요? 저랑 같이 사는 거요.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미옥은 웃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같아요. 미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미옥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0년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구나. 미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이제 괜찮아. 사진 속 갓난아기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미옥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미옥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날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며느리는 혼자 누워 있었고 시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된 그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SNS에 웃으며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배신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미경은 5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 박성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우는 55살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럼 반찬 좀 해줄래? 아버지가 미역국 드시고 싶대.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가족이잖아. 미경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반찬은 늘 미경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미경이 준비했어요. 큰 집이 있었지만 큰 며느리는 일이 바빴습니다. 미경이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중간에서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알아. 괜찮아. 미경은 참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허전하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성우가 외로울 텐데. 미경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일에 더 신경 썼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전화했고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경이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복이야. 미경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다녀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샤워하다가 가슴에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덩어리였어요.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바빴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거든요. 시댁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추석 끝나고 가야지. 미경은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 예약을 했어요. 성우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가슴에 뭔가 만져져서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언제 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했어.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3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암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암이래. 유방암 3기. 전화 너머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응.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한대.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겠지? 응. 내가 전화할게. 저녁에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미경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유방암이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암? 네. 3기래요. 심각하대요. 어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시대. 그래.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입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준비했어요.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미안해, 여보. 입원할 때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내렸어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구나. 옆 침대 환자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입원했어요. 뭐로 오셨어요? 유방암이요. 아이고, 저도 같은 병이에요. 잘 견디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올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구토, 탈모, 무기력함 등이요. 미경은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미경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주말에만 왔어요. 미안해. 평일엔 회사 때문에.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는 아직 바쁘시대. 성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미경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미경아. 어떻게 지내? 입원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네.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잘 견뎌야지.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어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성우가 있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날씨 좋네요.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좋은 곳에서 힐링하세요.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해외 리조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바람 쐬러.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병문안은 오지 않더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어때? 너 여행 갔다 왔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더라. 아,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갔다 온 거야?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가자고 하셔서. 갑자기? 응. 리조트 예약이 취소돼서 싸게 나왔대.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간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꼭 가자고 하셔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성우는 변명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여보, 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리조트, 다른 날짜였어요. 더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효도하시네요. 부러워요.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미경은 댓글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성우의 월급으로는 저런 여행이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미경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었어요.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왔어. 걱정 마. 성우가 며칠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설마 내 보험 여행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응, 2천만 원쯤. 그 돈 어디 있어? 우리 통장에 넣어뒀어. 확인 좀 해줄래? 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 나중에 확인해 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후에 성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했어. 얼마 있어? 800만 원 정도.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나왔는데 왜 800만 원밖에 없어? 그게. 성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치료비로 쓴 거 아니야? 아직 치료비는 별로 안 나갔어.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쓰셨어.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급하게 쓸 때가 있으시대. 얼마나? 1,000만 원. 미경은 어지러웠습니다. 내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쓰셨다고? 미안해. 어머니가 꼭 필요하시대서. 뭐에 필요하셨는데?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비 아니야?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맞지? 내 보험금으로 여행 간 거지? 미안해.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내 돈 갖다 쓰는 걸 가만히 본 거야?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성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성우와 통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심해졌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 이렇게 변했구나. 미경은 가발을 샀습니다. 간병인이 도와줬어요. 이거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또 소셜 미디어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했어요. 기분 좋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가방 예쁘네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가방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네.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시댁에서 쓴 일, 여행 간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요.
그럼 법적으로는 남편 돈이에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병 치료비로 나온 건데요.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면 그 돈은 남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다릅니다. 이혼이요? 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결혼 생활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변호사가 나간 후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성우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직접 오시진 않으시네.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여행 갈 땐 괜찮으셨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집에 안 갈 거야. 뭐? 친구 집에 좀 있을게. 왜? 우리 집에 와야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나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미경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난 거였어요. 2주 후에 다시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퇴원하는데. 내 집에 좀 있어도 될까? 그래. 언제든지 와. 퇴원 날 친구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정말.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원했다며? 응. 친구 집에 있어. 왜? 집으로 와야지.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여보, 나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수진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조금 회복되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잘 돌봐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미경아, 너 이혼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 25년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배신감이 커. 이해해. 어느 날 미경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뵙죠.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이니까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이니까요. 그럼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소셜미디어 게시물, 통장 내역 등이 도움될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여행 사진,
쇼핑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댓글도 캡처했습니다. 특히 아들 덕분에 효도하네요라는 댓글이 중요했어요. 성우에게 통장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통장 내역 좀 보내줄래?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성우는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미경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며칠 후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데 또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저녁 대접해줬어요. 효자예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미경은 울었습니다. 성우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어머니가 안부 전화래. 그래. 직접 오시고 싶은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갈 땐 괜찮으셨나 봐. 그건 나가줘.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간호사가 급히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25년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험금은 여행비와 쇼핑비로 쓰였습니다. 병문안은 형식적이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다시 퇴원했어요. 이번에도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아, 많이 힘들지? 응, 견딜만해.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걷기도 어려웠어요. 수진은 미경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고마워, 수진아. 친구 사이에 무슨.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됐습니다.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을 확인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좋아요. 남편분께 송달하면 됩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틀 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왜긴.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몰라? 보험금 일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돼? 그럼 어쩌라고. 이혼까지 해야 해?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여보,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네.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 내가 뭘 결정해? 제 인생이니까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경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아플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은 가셨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보험금으로 여행 가시고 쇼핑하시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발견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경은 다시 병실에 누웠습니다. 또 병원이네.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힘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잖아. 병원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경은 성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여보, 그래도 난 남편이야. 법적으로만. 왜 이렇게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은 성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야. 다 당신들 때문이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 끝까지 갈 거야. 여보, 나가.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을 통해 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저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뭐요? 시어머니 분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집안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 보험금도 집안 돈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미경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한테요. 자랑하듯이. 미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집안 돈이라고? 저녁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실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간병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부탁해 볼게요.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나서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옆 침대 환자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분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미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 캡처본, 통장 내역, 간병인 증언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파일로 정리할까? 응, 고마워. 힘내.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조정 당일 미경은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함께 갔어요. 긴장되지? 많이. 괜찮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조정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미경은 그들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어요. 성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입니다. 보험 수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을 여행비로 썼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소셜미디어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 해외여행을 갔어요.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간 거예요. 미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이요? 미경이 직접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레스토랑 다니는 게 요양이에요? 그건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으며 고생하는데 어머니는 제 돈으로 여행 다니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 안 오셨잖아요.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행을 가세요? 쇼핑을 하세요?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성우를 보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 싫어.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제발.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내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야? 가족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정실을 나온 미경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힘들어, 울어, 참지 마. 미경은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미경아, 넌 잘못 없어.
25년이 다 거짓말 같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 제발. 미경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미경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만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는 없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미경은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암이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니까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성우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경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미경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구나. 네.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깨어났구나. 수진아,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수진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며칠 후 미경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좀 그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연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우가 병실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거부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미경은 가발을 썼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괜찮아? 응. 해야 할 일이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세요.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올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천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성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쓰는 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미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돌본 간병인입니다. 진술하세요. 피고 모친께서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보험금은 집안 돈이니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원고 본인이 진술하시겠습니까?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네.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제가 준비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미경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가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고요. 제 보험금으로는 여행을 가시고 쇼핑을 하셨습니다. 미경은 성호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판사님께 말씀하세요.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아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성우가 애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응, 드디어 끝났어. 복도에서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경은 성우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여보.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아, 괜찮아? 응.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미경은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 함께였어요. 떨려? 조금. 근데 후회는 없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호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수진이 미경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치료비는 충분하겠다. 미경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었어요. 좁지만 내 집이야.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소파, 침대, 작은 식탁.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괜찮네? 응. 마음에 들어. 새 출발이다, 미경아. 그래. 새 출발.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3차, 4차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늘 곁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경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좀 낫네요. 서로 응원하며 치료를 견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어요. 미경 씨, 들어오세요.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효과가 좋았어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암이 줄었대. 정말? 미경아, 잘 됐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견딘 거지.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봉사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습니다. 함께해요. 미경은 일주일에 3번 봉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하루씩 견디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환자들은 미경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가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면서 미경은 변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미경아, 요즘 표정 좋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 잘 됐다.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났어요. 짧지만 보였습니다. 가발을 벗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사단체에서였어요. 미경 씨, 내일 신규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이거 키우기 쉬운가요? 네, 물만 잘 주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살자. 미경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25년.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미경은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